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크게 3번의 시기적인 고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철이죠. 치료가 잘 되던 분들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재생이 덜 되기 때문에 호전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건조하게 되면 피부가 가렵죠. 그래서 가장 건조하기 쉬운 겨울철에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서 외상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비는 반대로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경우에는 알레르기 요인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게 되고 온도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습진이 심한 형태, 즉 붉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가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악화되기 쉬운 경우입니다. 반대로 정체가 된 각질이 심한 아토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심하게 되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붉어지는 경우에 땀나게 되면 가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 아토피가 굉장히 쉽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바로 요즘 같은 봄철입니다. 봄철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인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짐으로써 만성 피부염에 열자극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봄철에 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은 계절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잘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절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질환만 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피부질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고 하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근데 그게 대규모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호전될 시기가 되면 대체적으로 호전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계절이 있고요. 반대로 악화되는 시기가 되면 조금이라도 더 악화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즉 호전과 악화에서 계절적인 요인이 동시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절에 대한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게 되는데 계절은 왜 영향을 미치냐면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낮이에 따라서 피부염의 악화 호전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습도입니다. 습도가 온도랑 결합됨으로써 피부염의 악화인자를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습진성 질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아지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바람이나 자외선 같은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전부 다 계절적인 요인에 속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아토피의 정의를 제가 내렸죠. 알레르기 요인과 만성 습진의 요인이 결합된 피부염이라고 했죠. 즉 알레르기 인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만성 습진의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가지 인자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악화되더라도 두 가지가 동시에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상호 연결됨으로써 알레르기 인자가 심해져서 습진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습진이 심해져서 알레르기 인자에 대한 수용성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즉 알레르기 인자가 더 많아지는 계절에서 알레르기 인자로 인해서 가려워요. 그래서 긁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어떻게 돼? 피부가 손상이 되죠. 그러면 만성 습진이 심해지겠죠. 그러면 습진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피부로 알레르기 인자가 더 침투를 많이 하게 되겠죠. 즉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토피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점점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는데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봄철의 경우에는 보통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악화됩니다. 첫 번째로 황사나 미세먼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코로나 덕분에 중국발 황사가 줄어든 건 맞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목이 칼칼하고 눈이 뻑뻑한 경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황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죠. 중금속, 나쁜 먼지 같은 것들이 같이 유입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농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걸 전달하는 매개체가 중요합니다. 즉 바람이 고요한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건 피부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호흡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저한테 전달되는 양 자체가 적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농도가 낮더라도 피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전달이 많이 된다 이겁니다. 즉 농도 자체도 문제겠지만 전달되는 방법, 즉 바람을 타고 온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부기 때문에 알레르기 인자가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사나 미세먼지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하나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날씨가 좋아지니까 겨울철에 활동 안 하던 분들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피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토피는 알레르기 인자가 세 가지 통로를 들어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호흡기,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 그죠?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된다고 했죠. 근데 봄철은 호흡기와 피부로 유입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뻥 하고 열리면서 심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봄철에 알레르기 인자가 또 대표적인 게 있죠. 꽃가루입니다. 꽃가루라고 하니까 이제 봄에 많이 피는 개나리, 그죠? 장미, 이런 것들, 이런 꽃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의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면 사실은 그런 꽃들 항목보다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실제로는 아토피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오리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꽃봉오리조차 보지 못하는 나무의 꽃들이 우리의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나무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꽃이 폈나? 라고 모르는데 알레르기 인자를 미치죠. 그래서 가장 심한 계절이 요맘때입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꽃가루들이 날리는데 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은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고 바람을 타고 굉장히 많이 전파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봄철에 아토피 안 좋은 요인은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높아진 기온입니다. 그런데 높아진 기온이라고 하면 마치 한여름에 혹서기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피부는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변화량을 감지하게 돼 있어요. 즉 가속도를 감지하게 돼 있거든요. 온도가 천천히 높아지면 천천히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더위가 시작되면 피부의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피부 측면에서 보면 그런 가속도가 높아지는 구간이거든요. 즉 시원하다 갑자기 더워질 때 우리 피부는 데미지를 많이 받게 되고 준비를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즉 10도, 15도 이 정도 날씨가 됐다 갑자기 28도, 29도로 확 올라갑니다. 그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때문에 피부가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름이 되게 되면 26도에서 28도로 올라가면 2, 3도밖에 안 올라가죠. 근데 덥죠. 근데 피부는 준비할 시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봄철 같은 경우 기온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피부가 준비할 시간을 못 느끼고 그 변화 충격에 대해서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봄철에는 기온이 엄청나게 높지 않지만 피부가 서서히 데미지를 받으면서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은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했죠. 그 첫 번째 고비가 봄철입니다. 그런데 봄철에 아토피 피부염이 쉽게 뒤집어지고 안정화됐던 분들도 다시 뒤집어지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레르기 요인이 큰 경우가 있고, 그리고 피부가 아직은 열에 대해서 충격을 잘 못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갑자기 뒤집어지는 그런 영향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마음 상해하시고 우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봄철은 정말 주의해야 될 기간 중에 하나인데 변화무쌍한 날씨만큼 아토피 피부염도 굉장히 영향을 쉽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 역시도 기존 했던 관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야외 활동을 조금 줄여주고 알레르기 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관리나 그죠? 온도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주의해준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알레르기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다시 안정화의 길로 접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빠잉!